자, 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한눈에 보는 제 리포트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입니다. A 플러스 에셋은 회사가 여러 개 있죠. 이제 어드바이저는 이제 GA이고, 그 다음에 라이프는 상조사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부동산 하는 회사가 있고, 또 모기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계열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에 상장했습니다. 여기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유가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자, 코스닥이 있고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상장 기준과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직상장을 한 거죠. 제 최초로 상장한 것도 역사적인 의의가 있지만 그것도 코스닥이 아니고 유가증권에 직상장한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 에이플러스 창업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고 우리 박근 회장님 삼성에 사표 내시고 첫날 출근할 때 제가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과 도전까지 제가 쭉 지켜봤는데 정말로 제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한 장을 연출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 설계사 수로는 10위권입니다. 몇 명인가 보면 4,400명. 요즘 이제 제일 10,000명 넘는 회사가 4개가 있고, 지금 직영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이렇게 거의 큰 수치입니다. 피플도 이 정도 되고, 리칭코드냐 비슷하죠. 자, 대표님은 곽근호 회장님이시고, 대표님은 박경순 대표님이시고, 강남역 사거리에 에이플러스 타워라고 거의 이제 에이프로 들어간 펀드가 소유가 있는데 자사 사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7년 7월 4일. 참 이렇게 오래가 됐네요. 지금 13년. 제가 그럼 에이프러스를 본 세월이 13년이네. 그때는 저 굉장히 젊었었고 회장님도 젊으셨겠다. 자, 제적 인단 건수는 10.1건입니다. 10.1건. 평균적으로 쭉 이제 리포트 보셔서 알겠지만 한 4건, 5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건수는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생산성이 아주 좋습니다. 인원은 작지만 쉽게 하면 10,000명의 생산성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당 수수료는 4,466만원. 본 인카 같은 경우에는 320, 프라임도 한 330. 근데 여기는 높은 편입니다. 높은 데가 400, 더 높은 데는 뭐 키움 같은 데는 700도 나온 데가 있는데 평균이 한 320대 보시면 되고 여기 1.5배 놓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삼성생명 출신이니까 손보 주력한 거죠. 보통 막 15% 이렇게 가기도 해요. 10% 가기도 하고. 이건 건수 기준입니다. 실제는 보험료 기준이면 이런 데는 6대4나 5대5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손보 비율이 7자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보 2.2건, 인카 0.8건이었죠. 그 다음에 많은 데 나온 데가 1점 몇 건이에요. 그래서 생보 생산수는 2.2건으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손보는 7.9건. 생산성이 높은 게 손보다 높은 거죠. 전체가 이제 10건 정도 되니까. 활동력, 직영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 통제, 어쨌든 좀 푸시도 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직영 조직이 갖는 강점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작아도 인원 2배, 3배만큼의 효율을 이렇게 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업 방식이 다르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지를 봅시다. 유지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생보사 19년 평균입니다. 생보사 평균이 80.1%, 86. 거의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생보사가 6% 정도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대형제 연합형들 등등을 다 보면 생보사 25위가 63.8인데 한 55 이렇게 나와요. 한 9%, 10%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높아요. 70.5%.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보도 더 높아요. 손보는 유사가 약간 낮는 수준 일반 제이들이, 대형 제이들이. 근데 여기는 더 높아요. 특히 25에 가면 더 높아요. 이런 데는 25에 작성 계약, 수의차 계약 이런 짓을 안 하는 조직들이라고 보면 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직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직영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FP 수수료하고 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FP가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전체 70%만 갖고 수익차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연합행이나 지사제는 지사장이 컨트롤하면 이게 다 가능한 구조라, 구조적으로 이 직영에서는 이제 작성 계약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즉 저희가 그 작성 계약 의심 지수라고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의심 지수에서 한 4개 회사가 클린 작성 계약 클린존이에요. 클린존. A+는 그 클린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나 생산성이나 유지율이나 뭐 모든 지표에 있어서 가장 생보사, 손보사를 뛰어넘는 훌륭한 지표를 갖는 모험적인 회사가 상장을 했다, 할 만한 데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착률도 보면 아주 좋습니다. 57%. 보통은 직영제의 정착률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낮거나 이렇게 있으면 해촉을 더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은 지사전 연합형보다 직영주의가 정착률이 낮는데 여기는 더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불안전 판매율. 자, 불판율 생보평균이 0.19입니다. 19. 그러면 0.2 정도 되는데 여기는 반이에요. 반. 보통 한 2배가 넘어요. 이 보험사 평균보다. 근데 A+는 50%예요. 50%. 자, 여기도 선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자, 이런 지혜들 중심으로 지 어깨를 좀 봐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왜냐, 보험사도 이따 명함을 좀 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자, 손익 재무 봅시다. 매출은 1100억, 판관비는 요게 조금 이제 한 최상위지들이 한 1400, 500억 정도 나오는데 그런 데보다 인원이 좀 작기 때문에 매출은 조금 작습니다. 연간으로 한 2200억 정도 나오겠네요. 일단 비용 지평률은 89.5. 이건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아까 말씀드렸죠. 리첸코, 피플라이프, A+ 이런 데가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옵니다. 직영들이. 그리고 그 모든 거에 중간에 있는 인카가 얼마 전에 봤지만 한 5%. 그 다음에 연합형 지사형이 뭐 연합형 지사형은 또 막 차이가 많아요. 1%, 3%, 막 2%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게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126억 상반기만, 하반기까지 가면 한 250억 하겠네요. 이 중에 배당을 뭐 주당 300원 한 5%대 5%인가 6%인가 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13억.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200억 내는 회사를 IT 기업으로 하면 50배 쳐주면 1조가 되겠죠. 1조가. 근데 지금 현재 5천 몇백 원 정도, 한 1300억 정도 규모가 돼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200억을 3년간 계속된다 그러면 딱 PER이 한 7 정도 나옵니다. 7. 요즘 PER이 7에서 10 생보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IT 기업으로 자시면 50이 나오니까 참 업종 그 차이가 지객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특히 주가가 계속 안 가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생보사 투자에 대한 이제 실패 경험, 그 다음에 성장성, 그 다음에 대리점이 생보사 더 못할 거다. 단순히 수수료 따먹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 인카나 피플이나 리첸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각도로 대리점을 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랄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핀테크 기업이다. 우리는 뭐 OTC, 점포, 급여형 설계사다. 뭐 이런 구조들이 계속 복제 확장 가능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익이 나도 그 이익의 가치하고 회사 가치평가 다른 거죠. 물론 A+도 그래서 요즘에 라이프 케어 플랫폼이라고 헬스케어도 강화하고 아마존 같은 모델을 추구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자, 자기 자본 100억입니다. 총 자산은 1400억이나 있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은 14.6. 자기 자본이 납입장군이 높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딴 데 한 20%, 30% 나오는 데 있습니다.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자, A+, 작년 올 한 해 엄청난 성과 기록을 세우셨고 내년에 더 큰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